2009년 6월 1일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제외된 날 코스닥 지수는 2% 상승 마감했습니다. 공매도가 제외되었는데 상승한 것입니다.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공매도가 재개하고 지수가 음봉 마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갛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매도 안 치고 뭐하고 있었느냐? 생각보다 힘이 약했나 봅니다. 그럼 한 달 뒤에는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었는가? 코스닥 지수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공매도가 힘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지수 추세가 21선을 이탈하면서 역배열로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코스닥 지수가 7월 14일에 저점을 찍고 살짝 반등하여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달간 주가를 보았는데요.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두 달간의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확실히 공매도 재개 전 5월 21일까지는 상승하고 6월 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는 반등하는 듯 싶더니 주가가 살짝 우하향하고 횡보 추세를 보여줍니다. 코스닥 지수가 약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9년 12월 31일 연말로 가보겠습니다. 차트에 파란색 음봉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코스닥 지수 차트는 500포인트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추세가 꺾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횡보하는 추세인 것입니다. 이 차트는 코스닥의 주봉 차트입니다. 생각보다 코스닥 지수가 하락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하락보다는 상승이 멈추고 횡보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스닥 지수는 이때부터 박스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최근처럼 지수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동안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부르던 것은 맨날 횡보하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연일 신고가를 치는데 한국의 코스피는 맨날 박스권 에 있으니까 자주 섞인 별명으로 박스피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코스닥도 박스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연일 박스권이었습니다. 이때 투자한 투자자들은 별 재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5년간 박스권이었기 때문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반등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를 보고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을 테고 위기를 겪었으니 앞으로 장밋빛 미래구나 기대하며 들어온 투자자들은 5년간 긴 박스권 횡보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주가가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소폭 등락만 하고 있을 뿐인 거죠. 2011년 유럽 위기 때도 하락폭이 조금 있을 뿐이지 큰 틀에서 보면 박스권입니다. 정말 재미없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단타를 쳐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고 박스권에만 머무르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파는 단타를 쳐야 시장 지수의 0%에 가까운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국가별로 유명한 투자자들을 살펴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사기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장기 투자자이고 세계 상위 부자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에서는 단타 치려다가 오히려 털리고 고점에서 다시 매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올라가주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초강대국이기 때문인 거죠. 난이도는 우상향하는 시장이 횡보하는 시장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상향하는 시장은 매수 시점만 잘 선택하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횡보하는 시장은 매수 시점을 선택하고 매도 시점도 선택해야 합니다. 더욱 머리를 많이 쓰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매수 하나만 고려하느냐, 매수와 매도 둘 다 고려하느냐 차이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도 매수 시점 하나만 집중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고 투자하는 것과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모두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퀄리티 차이가 납니다. 우상향하던 미국 시장은 매수만 판단하면 되지만 횡보하던 한국 시장은 매수와 매도 두 가지 기준 모두 판단해야 시장에서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어렵죠?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에서 유명한 투자자는 워런 버핏이 있었다면 일본에서 유명한 개인 투자자는 BNF와 시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워런 버핏처럼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차트를 보면 왜 그런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장기 투자에도 2020년까지 거의 제자리입니다. 2만이었던 지수가 2020년에도 2만입니다. 2001년도 1만이었던 지수가 2012년도에도 1만입니다. 위아래 등락폭이 클 뿐입니다. 그 큰 등락폭 속에서 지수는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등락폭 속에서
단기 매매를 잘하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을 볼 수 있었고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한다면 잦은 매매를 해도 세금이 자본금에 깎여나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돈을 못 버는 건 나의 실력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시장이 나와 맞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나와 잘 맞는 시장을 찾아 나서는 것도 분명 실력입니다. 요즘에는 굳이 한국 시장에 머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 주식 투자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한국 시장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보통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이 친숙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없는 한국어가 편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생각한다면 나의 투자 기법과 잘 맞는 시장에서 투자한다면 더욱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엔 비트코인으로 뛰어드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국내 대형주를 하면 수익이 잘 나는 사람, 국내 테마주를 하면 수익이 잘 나는 사람,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잘 나는 사람, 스윙을 하면 수익이 잘 나는 사람, 단타를 치면 수익이 잘 나는 사람, 돌파 매매를 하면 수익이 잘 나는 사람, 낙주 매매를 하면 수익이 잘 나는 사람, 해외 주식을 하면 수익이 잘 나는 사람, 코인을 하면 수익이 잘 나는 사람 등 정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 자신과 잘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시 2009년 6월 1일 공매도 재개된 시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공매도와 처절한 싸움을 했고 실제로도 공매도의 타깃이었던 제약바이오의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6월 1일에 셀트리온은 코스닥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이죠. 코스닥도 오르긴 했으나 신고가를 뚫지는 못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코스닥에 있다가 향후 코스피로 이전합니다. 셀트리온은 2009년 6월 1일 공매도 재개 이후 주가를 확인해보면 신고가를 치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성장하고 있었고 기대감이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의 주가 대비 3배가 올랐습니다. 이 당시 코스닥 지수 차트는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굉장한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제자리인데 내 종목만 연일 신고가를 치며 상승한다? 엄청난 성과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제자리에서 손가락을 빨고 있을 때 내 종목은 상승하며 나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나 혼자 부자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당시 상승한 것은 셀트리온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수가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오른 종목만큼 못 오른 종목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남보다 얼마나 부자인지가 부자의 기준이 됩니다. 남들은 수익이 없는데 나 혼자 수익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나는 부자가 됩니다. 나는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남들도 똑같이 돈을 벌었다? 그렇다면 사실 돈을 번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제약바이오의 주가가 공매도 거래로 인해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엄청 하락하는 것 아니냐? 셀트리온도 2009년 6월 1일 공매도가 재개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공매도는 3배 상승을 견뎌야 했습니다. 몇몇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을 보고 포지션을 청산했거나 끝까지 버텼던 세력들은 파산했을 겁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새로운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오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2009년 6월 1일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주가는 수급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되어 공매도 거래가 일어난다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매도가 있어도 좋은 기업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매도는 당연히 손실을 보는 것이고 주주들은 수익을 보는 것입니다.